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500년 전 공자님의 가르침이 담긴 논어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5가지 명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자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중국 춘추시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본명은 공구이고 자는 중리입니다. 우리가 공자라고 부르는 것은 공선생님이라는 뜻의 존칭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자님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3살에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가셨죠. 창고관리, 목축업 등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셨습니다. 공자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30세가 넘어서였고 정치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50세가 넘어서였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 더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죠. 이것만 봐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이 담긴 논어는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화려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겠죠. 인생의 깊은 맛을 아시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오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신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공자님은 하기시습지 불령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 명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명언,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과 배려가 행복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도 젊었을 때 기성세대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3초의 시간이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의 따뜻함을 먼저 건네보세요.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받았으면 했던 이해와 배려를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행동, 예를 들어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공용 공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명언, 하기시습지 불령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나는 이제 늙어서 배울 때가 지났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이를 실천하고 익히는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불령여로 기쁘지 아니한가? 이 기쁨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니어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억지로 배워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승진이나 성과를 위한 공부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하는 배움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축적해온 인생 경험이 새로운 배움과 연결되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젊은이들처럼 급하게 결과를 내야 하는 압박이 없으니 천천히 꼼꼼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깊이 있고 견고한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먼저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익혀보시면 어떨까요? 자녀, 손자녀들과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사진을 주고받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손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는 서예, 그림, 악기 연주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큽니다. 건강을 위해 생활체조나 파크골프 같은 운동을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뇌 활동에 매우 좋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을 배워서 여행에서 한마디라도 직접 사용해보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요리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건강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워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님이 강조하신 습, 반복해서 익히는 것입니다. 한번 배우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니어에게는 이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이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명언, 군자화 이부동, 소인동 이불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은 진정한 조화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세대 간에도 가족 안에서도 말이죠. 특히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저럴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자님은 진정한 군자라면 이런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방식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조금 줄이고 대신 요즘에는 어떤가?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말고 단지 시대가 달라서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우리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교육 방식이 우리 방식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세요. 손자, 손녀들이 즐기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들과도 정치적 견해나 종교가 다를 수 있어요. 취미나 관심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 때문에 소중한 우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조화는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인동 이불화, 소인은 같아지려 하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겉으로만 맞춰주고 속으로는 불만을 품거나 상대방 눈치만 보면서 내 의견을 숨기는 것은 진정한 조화가 아닙니다. 네 번째 명언, 삼인행 필요하사언.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배워?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공자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서는 새로운 기술과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애가 뭘 안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에게서 디지털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동시에 그들의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젊은 세대들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효율적인 일 처리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사고방식 등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그들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에서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는 서로에게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한 분은 건강관리에 뛰어나고 다른 분은 요리에 능숙하고 또 다른 분은 인간관계를 잘 다루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 마트 직원의 꼼꼼함, 택시기사의 길찾기 노하우 등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배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는 이미 다 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건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는 호기심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줄어들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호기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하는 생각보다는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가르쳐 주었을 때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공자님도 3인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단 3명만 모여도 서로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을까요? 동네 할머니의 요리 비법, 젊은 직원의 컴퓨터 활용법, 손자의 순수한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5번째 명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알미다. 이 말씀은 겸손한 자세와 진정한 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에서 후배들을 지도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럴 때 나는 그런 건 몰라도 살아왔어라고 고집 부리기보다는 솔직하게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솔직히 인정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허세를 부리면 정작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둘째, 잘못된 지식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때 모른다고 인정하고 새로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나는 수십 년 일해봤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일하는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 새로운 소통 방식 등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하는 게임이나 사용하는 앱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그런 건 쓸데없는 것이라고 무시하기보다는 할머니는 그것을 잘 모르겠다. 어떤 건지 알려줄래?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기꺼이 가르쳐주고 세대 간의 소통도 더 원활해집니다.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았어라고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건강정보나 운동법, 식습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물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일단 들어본 후에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이 가르침에 포함됩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오히려 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일단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는 몰라라고 단정하지 말고 한번 알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나는 확실히 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내가 알기로는 또는
내 경험으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자님도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논어의 5가지 명언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깊은 통찰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하기시습지 불령여로 마이너스 평생 배우는 즐거움, 군자와 이부동 소인동 이불화, 다름을 인정하는 조화, 3인행 필요하사언 마이너스 누구에게서든 배우는 겸손함, 그리고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시지야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이 5가지 가르침을 하루하루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배움과 성장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하루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